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약 0.3% 하락한 11만 1,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확히 샛별형이 나왔는데요. 동시호가 때, 장마감 때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준 모습입니다. LB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한 시장입니다.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 그전 고점에 대해서 약간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느낌이고요. 쉽사리 빠지지가 않아요.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은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좀 떨어지면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유동성 시장의 강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특징적인 걸 보시면 물론 순환매가 맞고요. 글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시장에서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단 셀트랑 삼바가 바이오로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바, 얘네들이 시장을 좀 잡아주고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 LB가 시장의 중심을 못 잡아준다는 자체가 약간 좀 그렇지만 조만간 때가 되면 LB도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겠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관련주, 특히 오늘 셀제가 장막판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원래는 이 셀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삼바가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서 셀트리온 관련주에 이렇게 매기가 오는 등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약간 개별주, 바이오 개별주에 매기가 쏠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제 쪽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셀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테라젠 간만에 테라젠도 그렇고 약 10% 정도 올려줬고, 그다음에 농랩도 그래요. 보시면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농랩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에클론도 그랬고, 얘는 근데 거의 준신고가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는 쪽에 일단 오늘 매기가 포착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는 코로나 치료제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HLB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저께 HLB를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샛별 형태가 나오면은 뭐 하루 정도 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파울볼 의미예요. 야구로 빗대자면 파울이에요. 파울이라 함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샛별 의미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무슨 기회를 주느냐? 약간 상승한 이후에 기간 조정에 돌입하는지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하락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의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LB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면 대세 상승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기간 조정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가격 조정도 있느냐, 그 와중에 오늘은 파울볼이 나오면서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요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이 나와준다면 약간 기간 조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좀 더 떨어졌다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 지지선 정도를 보여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곧장 올리면서 이 5일선이 약간 누웠는데 기간 조정으로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 당시 때 1차 변곡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2차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갈 건지, 그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변곡점을 기다리는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당시 때는 유상증자 청약, 그리고 유상증자 성공, 그 다음에 무상증자 이슈까지 해서 그동안 매우 답답했던 이 박스권을 일단 통과를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회사의 3,400억 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회사는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아직 회사에서 특별한 제스처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단 공시가 됐는데, 그 위에 이 돈을 저는 어떻게 씁니다 라고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없는데요. 그 예전에 정확히 3월 3일이네요. 유상증자 결정하고 진 회장이 인터뷰 내용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는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이래서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앞으로 자금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다 일일이 타이핑을 쳤어요. 그때 말했던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합병 계약에 따라 엘레바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earnout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거꾸로 보시면 일단 유상증자한 목적 자체가 NDA 신청을 하면은 신청할 때 성과 보수급을 주고요. 그리고 또 허가 받으면 또 성과급을 줘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자면 NDA는 신청하겠다,
그게 이제 곧 임박한 것 같다. 물론 회사에서는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본다면 NDA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된 것 같고요. 플러스 언아웃 대금은 LB가 L생한테도 줘야 됩니다. 예,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브노믹 테라피틱스의 유증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벤천 연구소가 보유 중인 리보세라닙의 권리 인수입니다. 폴첸 대표와 바인딩 계약, 법정 이행 의무를 체결했고 권리 이전에 관한 기본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릴 것입니다. 4개월 내, 그러니까 6월 말일 것입니다. 이때가 3월이었으니까 6월 말 이전에 본 계약 체결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가 권리 인수에 따른 대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폴첸 박사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첸 박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금의 첫 번째 사용처는 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폴첸 박사한테. 그 다음에 NDA 이후 마케팅 비용, 그리고 글로벌 임상 비용, 그리고 글로벌 권리 확보. 근데 그거는 일단 하나는 해결이 됐잖아요. 어필리아를 갖고 왔고, 하나는 임상 3상 중에 있는 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조심스럽게 캄렐리주맙이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예측치가 있었지만 일단 캄렐리주맙의 한국 판권입니다. 글로벌 판권이 아니라 한국 판권은 크리스탈로 갔기 때문에 일단 캄렐리주맙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돈을 쓴다고 밝혔고, 그 다음에 신고서도 한번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간암 1차 치료제로 지속적 발생되고 있는 이런 금액이 필요합니다. 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비용, 요거는 아직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발표 안 했는데 신고서 내용에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위암 1차 치료제 내용, 그 다음에 론서프랑 3차 대장암 3차 치료제 하고 있는 거 임상 비용, 선양 남성암종 여기 임상 비용, 그 다음에 어필리아 마케팅 비용,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B 라이센스 인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3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자금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1차 변곡점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고 지금 단계는 2차 변곡점을 맞이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와중에 기간 조정 이후에 2차 변곡점을 맞느냐 아니면 가격 조정 이후에 2차 변곡점을 맞느냐라는 그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오늘은 파울볼이 한번 나왔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런 샛별형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양봉을 올려준다면 오일선 옆으로 눕게 되는 거고 그냥 기간 조정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내일 글쎄 내일도 샛별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글쎄 내일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라도 약간 더 비실비실한 모습이 나온다면 아마 가격 조정까지도 기대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변곡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의 사용처가 결정될 때 2차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변곡,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 나름 좀 더 시원한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이렇게 큰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요 정도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이 돌아가서 글쎄 원래 LB는 이렇게 좀 크게 노는 그런 건데 약간 뭐랄까요, 성이 안 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 일단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얘도 이 당시 때 박스권 돌파할 때는요 좀 비실하게 올라왔어요. 보시면 올라가는 각도가 상당히 좀 기울기가 낮잖아요. 이렇게 밋밋하게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재차 2차 변곡점이 났을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간 조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계인데 글쎄 처음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맨 처음에 고개 틀 때, 맨 처음에 이렇게 고개가 틀 때, 예 당시 때처럼 맨 처음에 고개 틀 때 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는.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 그리고 재차 변곡점이 나오면 이렇게 탄력이 크게 나오는데요. 글쎄 이 단계이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2차 변곡점 회사에서 자금 집행하는 그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